네, 안녕하세요. 다영입니다. 지난주에 엄청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고 제 생각보다 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너무 약간 감동스러워 하면서 읽었는데요. 세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보통 제 채널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바로 이렇게 댓글이 달리는 경우들이 많이 없었어서 저한테는 이 세 분의 댓글이 되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신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세 분이 어떤 댓글을 달아주셨냐면 한 분은 이제 요즘 이렇게 사람 사는 이야기들을 한 시간 동안 틀어놓고 듣는 이런 컨텐츠가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고, 또 어떤 다른 분께서는 제가 잠시 웅크려 있던 시간 동안 더욱 단단해진 게 느껴져서 좋았다. 그래서 이분도 브랜딩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 말씀과의 괴리감이 줄어들지 않아서 고민을 하고 계셨대요. 늘 중심을 잡으려고 해도 다른 것에 마음이 기울더라고요. 마음 한편에 신앙적으로 해석해줄 크리에이터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다영님의 솔직한 고백에 힘과 위로 받았어요. 책도 읽어봐야겠네요. 브랜드를 운영하다 보면 방향성에 대한 고민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가끔씩이라도 주제 상관없이 다영님 그 자체의 이야기 들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너무 감사한 댓글을 남겨주셔서 진짜 진심으로 너무 이렇게 저한테도 힘이 됐던 그런 댓글이었고, 마지막 댓글은 다영님 채널에 처음 댓글을 달아요. 어쩜 단돌이라는 단어가, 제가 지난 영상에 단돌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단어가 왜 그렇게 콱 와닿는지 참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요. 세상의 외침과 기독교 입장의 얘기가 늘 혼란스럽고 어느 한 면만 이야기하자니 늘 괴로웠거든요. 저는 이렇게 용기 내어 말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듣는 내내 참 속이 시원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댓글을 보면서 이 긴 한 시간의 영상을 다 들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또 감사했어요. 이 단돌이라는 단어도 중간 어디쯤에 나오는 단어고 제가 이런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군데군데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다 들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또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누군가와 얘기하고 싶다 생각하며 우연히 들어왔는데 마음속으로 잔잔히 대화하는 느낌이라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지금 이렇게 녹화하고 녹음하는 것이 일방적이지만 또 이게 컨텐츠가 되어서 듣고 이렇게 뭔가 작업을 하시면서 하시는 그 독자, 시청자 입장에서는 또 대화하는 기분이 드셨다고 하니까 그게 또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오늘도 뭔가 사실은 지난주에 영상을 올리고 처음에는 기대 없지 이런 마음으로 올렸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기대가 점점 생기고 한두 분들 막 보시면서 댓글도 달아주시니까 누가 이 나의 진짜 솔직한 이 얘기를 관심 있어 하고 듣네? 라는 생각에 또 이렇게 약간 콧구멍이 벌렁벌렁 하면서 신이 나가지고 다음 시간에 무슨 어떤 또 유익한 이야기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 딱 또 아니야. 그냥 정말 내가 한 주가 됐든 뭐 며칠이 됐든 진짜 내가 삶에서 경험한 것만 이야기를 하자. 어떤 뭐 책을 읽어서 그 책에 있는 인사이트를 알려주고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정말 나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내가 이번 주 살면서 경험한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크게 들었어요. 그래서 또 옛날처럼 막 대본을 쓰고 막 그렇게 할 뻔하다가 사실 어느 정도 쓴 거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대화할 소재거리 같은 거 생각나면 이거 녹화할 때 해야겠다 하면서 적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지금 일단 안 보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 생각나는 이야기들을 오늘도 이렇게 사부작거릴 것들을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사부작거리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니까 제가 좀 잘 못 사부작거리더라고요. 이게 말을 하면서 말이 좀 이렇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해야 될 때는 얘를 막 멈추고 말만 하고 있고 또 이렇게 그냥 시덥잖은 얘기할 때는 이게 멀티플레이가 가능해가지고
뜨고 그랬는데 오늘은 뭐 어떻게 될지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멀티가 잘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거는 어차피 영상을 보실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아서. 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그 실을 좀 더 구매를 했고요. 그러고 이렇게 스와치라는 걸 떠봤어요. 뜨개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뜨개를 하시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하자면, 뭔가 이렇게 뜨개로 옷을 뜬다고 할 때 도안이 있잖아요. 모든 공예들이 그렇듯이 이런 레시피가 있으면 그 레시피에서 말하는 사이즈랑 정말 내가 뜨는 이 사이즈가 똑같은지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이걸 왜 맞춰보냐면 사람마다 이 손땀이라고 하는 그 장력 조절이 달라서 똑같은 실과 똑같은 바늘을 썼는데 저는 막 뭐 20cm가 나올 수도 있고 도안에서는 뭐 17cm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만들었을 때 크기가 아예 달라져 버리니까 이렇게 스와치라고 하는 미리 한번 이거를 떠보는 거죠. 그래서 떠봤는데 얼추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시작한 걸 좀 보여드리자면 이게 가디건이고요. 이렇게 무늬가 되게 예쁘거든요. 짜잔.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 요 그 단수링이라고 해야 되나? 마커를 샀고요. 이렇게 귤 모양도 있고 이렇게 귤 모양. 그리고 요거는 네이클로버 모양. 여기에 또 요 복숭아 모양도 있습니다. 제가 진짜로 이런 뭐라 해야 되죠? 비즈, 뭐 액세서리 이런 거 진짜 제 돈 주고 잘 안 사거든요. 저는 목걸이 반지도 별로 그렇게 그닥 막 착용하는 걸 즐겨 하진 않아서 그냥 한두 개 갖고 있는 거 한 번씩 뭐 중요한 일정 있거나 할 때 하고 그런 몸에 뭔가 치장하고 이런 걸 번거롭게 생각해서 잘 안 하는데 와 진짜 이 마커링을 제가 검색을 제가 직접 해가지고 구매를 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뭐냐면 짜잔. 이게 이 바늘 끝에 이렇게 막아놓는 거거든요. 나무예요. 엄청 귀여워요, 이거. 보자마자 약간 입틀막 하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런 부자재들을 그 코엑스 핸드메이드 페어 하면은 이렇게 다들 가지고 오셔서 판매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방을 이렇게 오래 하면서 한 번도 핸드메이드 페어를 참가해 본 적도 가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일러스트 페어 한 번 가봤고 핸드메이드 페어는 이상하게 뭔가 안 가게 됐는데 이번에는 꼭 가야겠다 해서 막 검색을 해봤더니 12월에 하더라고요. 7월에 부산에서 한 번 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부산에 갈 수는 없으니 해서 막 인터넷에 검색하다가 이렇게 몇 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뜨면서 여기쯤 왔을 때 이 마커링이 이렇게 딱 제 손에 걸리면 기분이 좋고 눈에 딱 들어오면 너무 귀여워서 또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어떤 물건이나 이런 걸 보면서 귀여워서 기분 좋아지고 좋고 막 이랬던 적이 사실은 전 솔직히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 바늘도 이게 니트프로라는 브랜드 건데 뭐 더 좋은 것들도 많겠지만 이게 약간 그냥 제일 많이 쓰시고 저는 그냥 뭐 불편함 없이 쓰는데 그냥 이런 바늘 보고 있어도 기분이 너무 좋고 그렇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여기도 이 링도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이렇게 있으니까 든든하고 뭐든 다 뜰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지금 요 가디건을 하나 뜨고 있고 요거는 이제 무늬 뜨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집중을 잘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가디건 하나 떠보고 지금 조끼 2개째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디건인데 아직 무늬 뜨기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그 아이패드에 도안 잘 펴놓고 보고 해야 돼가지고 틀리면은 안 되니까 왜냐면 되돌아 수정하는 것도 아직 저한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 돼서 이걸 뜨면서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잠깐 이렇게 방치해 놨던 저번 영상에서 뜨고 있었던
그 브이넥 니트를 다시 이어서 한번 떠보려고 합니다. 지금 아마 저번보다 많이 떴을 거예요. 이렇게 좀 옷의 형태를 갖췄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바늘을 이제 끼워가지고 뜨면서 오늘도 좀 떠들어 보겠습니다. 아, 이거 소개할 거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늘을 하나 더 샀는데요. 짠!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보이겠다. 이게 뭐냐면 슈팁입니다. 소매나 이런 목 부분, 이런 고무단이라고 이렇게 좁은 부분을 이제 뜰 때 필요한 팁이에요. 이게 바늘이 길다 보니까 저 같은 초보는 이게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소매단이나 이런 데는 이렇게 짱짱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좀 이렇게 늘어지고 이래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 이 바늘 이야기라고 하는 엄청 유명한 그 뜨개 용품 사이트에서 니트 프로라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바늘 회사랑 협력해서 이거를 만드셨대요. 그래서 이게 엄청 짧거든요.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아마 제일 짧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구매를 했고, 바늘 같은 경우는 하나만 사고 싶은데 하나만 사지지가 않더라고요. 나 이거 2개 옷만 필요한데 하고 샀다가 또 다른 옷을 뜨면 얘가 필요하고, 그럼 얘 사고 하면은 그냥 거의 한 세트를 사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그냥 당근마켓에 열심히 뒤져보다가 아무도 파시는 분이 없길래 그냥 새 제품으로 구매를 했어요. 이러다 또 언젠간 또 뜨기가 지겨워지면 제가 당근에 내놓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요거는 이제 대바늘이고요. 요렇게 2세트를 쓰고 있습니다. 요새 날씨가 진짜 많이 더워졌어요. 아마 이번 주 되면은 진짜 약간 초여름 느낌 나는 거 아닐까 싶더라고요. 오늘도 돌아다니는데 약간 땀나고 그랬습니다. 아침에는 춥고 저녁에도 좀 쌀쌀한데 그냥 아침이 좀 춥고 저녁도 그냥 선선한 느낌인 것 같아요. 막상 또 켜니까 무슨 말 하려고 했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좀 그렇지 않나요? 막 오랜만에 친구 만나거나 뭐 한 주 만에 누구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 잘 지냈어? 이러면은 이번 한 주 뭐 했더라? 이렇게 생각해보고 뭐 다이어리 펴보거나 이렇게 스마트폰에 캘린더 켜가지고 확인하게 되지 않나요? 저는 그렇거든요. 교회에서 모임할 때도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어요? 이러면은 한 주간 뭐 했더라? 이러면서 이렇게 핸드폰 뭐 사진 찍은 거 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번 주에 이런 거 했구나 싶은. 그러면은 메모장을 보는 게 아니라 갤러리를 볼게요. 갤러리를 보면서 뭐 했는지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이번 주면은 4월 8일인가? 사진을 거의 안 찍었어. 바빴나 봐요. 그냥 뜨개질한 거 사진 찍어 놓고 그다음에 그 당근마켓 보다가 이 바늘 이야기 김대리님이라고 그 유튜브도 하시고 계신데 그분 책을 4,000원에 어떤 분이 파시길래 당근 그 수요일 날 그 선거일이었잖아요. 그날 당근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요일이었지? 어쨌든 지난주에 저희 바로 옆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1시 반쯤인가 그랬는데 갑자기 남편이 저를 막 깨우더니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라. 지금 옆집에 좀 연기가 가득해서 이렇게 경찰도 오고 소방관도 온 것 같다. 그래서 좀 뭔가 대피하고 그래야 될 수도 있으니까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잠결에 그냥 이렇게 하고 그 잠결에 다시 자야지. 그러고 다시 자려고 하는데 뭔가 느낌이 다시 잘 만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좀 일어나 봐야겠다 하고 이제 일어나서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했더니 남편이 이제 안에 있으라고 하면서 자기가 나가본대요. 그래서 나갔더니 진짜 바로 옆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가 가득 차서 위에 화재 경보기가 울려가지고 밑에 이제 저희 이렇게 1층에 방제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울리니까 그 연락처를 찾아서 집에 사시는 분한테 연락을 드려봤는데 전화를 계속 안 받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경찰분들이 오셔서 문을 계속 쿵쿵쿵쿵 두드리니까 이제 그 소리에 남편이 깨가지고 본 거죠. 무슨 일이지? 이러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무슨 일인가 막 처음에 너무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막 그냥 막 안 좋은 생각부터 막 들고 막 왜 이 시간에 불이 나지? 막 이런 생각을 막 온갖 추측과 막 그러고 있는데 뭔가 그 탄내가 뭐 저도 뭐 어디 뭐 타고 이런 거를 뭐 본 적도 잘 없지만은 그 냄새가 뭔가 이렇게 나무 타거나 뭐 이런 냄새가 아니라 약간 제가 그랬어요. 새벽에 남편한테. 약간 근데 탄내가 그 계란찜 같은 거 타면은 이렇게 바닥에 뭐 이렇게 눌었을 때 나는 그런 냄새 나지 않아? 이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런가 난 잘 모르겠어.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경찰 분이 이제 몇 명 이제 주민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막 걱정스럽게 이제 쳐다보고 계시니까 혹시 모르니까 1층으로 좀 대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층 사람들 다 대피하는 건가? 이랬는데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사람만 대피하라 그래가지고 남편이랑 이제 1층으로 이제 가려고 했어요. 근데 남편이 옷만 입고 가재요. 그래서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옷을 입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핸드폰이랑 뭐 지갑을 챙긴다 그랬나? 그래서 빨리 내려와. 우리 가야 돼. 그래서 지금 위급 상황이야. 이러면서 이제 알겠다고 하면서 이제 1층에 갔어요. 그래서 1층에 가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봤더니 소방차가 한 5대가 와 있고 막 경찰차도 한 대인가 2대 막 와 있고 와 소방관 분들 거의 진짜 2, 30명 와 있는 것 같고 도대체 진짜 이게 무슨 상황인가 막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분이 1층에서 그냥 저희 같은 여기 사시는 분 같았는데 약간 그 게임의 NPC처럼 진짜 NPC처럼 오시더니 혹시 몇 층 주민분이신가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 동물의 숲 이런 것처럼. 그래서 네 이랬더니 들어보니까 그 층에서 대피하신 분들이 있으시다길래 별일은 아니고요. 불이 조금 났는데 음식물이 좀 타서 연기가 좀 많이 났대요. 그 안에 계신 분 무사하고 괜찮다고 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좀 서 있다가 처음에 막 그 앰뷸런스에서 들 것이 막 나와가지고 막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인명사고인가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다행히 사람 안 다쳤다는 소리에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있다가 이제 올라가자. 이제 올라갔더니 탄내 좀 나고 결국에는 그 두드렸는데 그분이 안 깨신 건지 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안 열어서 창문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렇게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다행이죠. 큰일이 아니어서.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온 복도에 창문 다 열려 있고 그리고 원래 저희가 집집마다 다 소화기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다음 날인가 지나가다가 집 어떻게 됐나 이러고 슬쩍 이렇게 보는데 누가 그 앞에 소화기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갖다 놓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 보는데 그냥 저 혼자 너무 웃겨가지고 어떡하냐 이랬어요. 그래서 회사 가가지고 제가 이런 일이 있었다 밤중에 이랬더니 저희 팀장님께서 근데 그거 자기 이제 실수로 개인 실수로 이렇게 부르는 거면 벌금 무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진짜 벌금을 무는 것 같더라고요. 한 20만 원 정도. 그래서 그분이 벌금을 무셨는지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에서 저랬고 소방차가 5대가 오고 경찰차가 2대가 오고 그 방화복이라고 하나요? 방제복? 그걸 입으신 분들이 한 30분들이 우리 집 앞을 서성이고 이랬으면 진짜 너무 너무 부끄럽겠다. 너무 죄송하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 동시에 어쨌든 실수니까 그냥 사람 안 다쳐서 너무 다행이다.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들어와가지고 이제 별일 아니라는 걸 듣고 다시 이제 바로 10분 만에 잠들었는데 남편은 한번 잠을 깨면은 다시 잘 못 자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거의 3시 넘어서 잠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네요, 지난주에. 맞아요. 그리고 엊그제는 망원동을 오랜만에 갔다 왔습니다. 네. 정말 좋아하는 이 프로젝트 J를 하면서 알게 된 정말 좋으신 선생님 계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오랜만에 만나려고 이제
망원동 가가지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카페 갔다가 이제 떠들고 걷고 이제 그러고 왔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나가서 또 얘기하고 이러니까 엄청 힐링이 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번 주에는 그런 고민도 했어요. 어, 제가 지난주에도 책 하나를 소개했지만 그 책을 지금도 계속 읽고 있는데, 어, 거기서 하는 그 마음을 따르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저한테 정말 많은 울림을 줘서 아, 이걸 가지고 뭔가 좀 재밌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걸리는 게 이 테레즈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유튜브 채널명을 이제 테레즈라는 브랜드를 전개하면서 동시에 이제 Dare to be yourself라는 이름으로 이제 변경을 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제 고민에 빠졌어요. 한번 제 고민을 좀 들어봐 주신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Dare to be yourself라는 슬로건이 나온 어떤 계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어떤 부분을 고민하는지 이어서 이야기를 드린다면 좀 더 제 고민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프로젝트 J를 쭉 운영을 해오면서 약간의 그 갈증을 좀 느꼈어요. 아, 좀 더 뭔가 더 예쁘게, 더 뭐랄까, 격 있게, 더 뭔가 좀 이렇게 갖춰서 더 잘해보고 싶다? 프로젝트 J는 멋모르고 시작한 브랜드여서 막 일단은 시작해서 막 살을 갖다 대서 약간 제 느낌에 약간 누더기 같은 그런 느낌이라면 이번에는 사업 한번 그래도 몇 년 해봤으니 두 번째 브랜드는 조금 그래도 누더기는 아닌 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한번 뭔가를 해보고 싶다. 해서 이제 컨설팅도 받았고 그 브랜딩을 나름 또 막 폰트랑 뭐 사이트 뭐 이런 데에 또 꽤 투자를 해가지고 막 되게 갖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려고 꽤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리고 브랜딩을 좀 이제 컨설팅을 받으면서 제대로 이제 좀 각을 이렇게 세워서 해보는 중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 브랜딩 할 때 보통 제일 중요한 게 페르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의 캐릭터, 정체성이 무엇이냐를 정할 때, 어, 그런 걸 위주로 했어요. 어쨌든 이 브랜드를 제일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장을 닮으면 사장이 원하는 그런 이상점을 닮으면 오래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도로서 제가 정말 추구하는 이상점, 지향점들을 담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한 2달 정도 했었죠. 그렇게 해서 제 모든 이상을 담아서 짠 했던 브랜드가 테레즈였는데요. 왜 Dare to be yourself라는 슬로건이 나왔냐면 이 슬로건의 뜻은 감히 자기 자신이 되세요 라는 어떤 뭐랄까 이렇게 감히 네가 이게 아니라 감히 용감하게 자기 자신이 되세요 여러분 그래도 됩니다 라는 어떤 응원을 주는 메시지였거든요. 그게 나온 계기가 제가 유치원 교사였고 원래 유치원 일을 할 때도 저는 뭔가 되게 불안하고 이 일이 뭔가 내게 핏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뭔가 계속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도 저한테 핏한 방향들을 계속 이게 뭘까? 뭐가 나랑 더 맞을까? 내가 뭘 해야지 정말 세상에 아주 작은 영향력이라도 끼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을 하면서 내가 정말 잘하고 좋아하는 게 뭐지? 이런 걸 고민해온 시간들이 이제 그동안의 시간들이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의 교훈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그때 과연 유치원 교사에 머물러 있었다면 지금 어땠을까? 지금 삶이 더 나아졌을까? 어땠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당시에는 아니다. 나는 내 마음을 잘 따라서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잘 버렸고 해보고 싶은 일에 용감히 잘 도전을 했다. 그래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거고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지금 나는 또 다른 더 도약을 하기 위한 꿈을 꾸게 되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전해주면 좋겠다. 용감하게 자기 자신이 되어도 좋으니
뭐든 한번 해보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메시지를 전하는 브랜드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브랜드 안에서는 무엇을 해도 좋다. 뭐, 그래서 첫 번째로 시도했던 게 카운셀링이라는 서비스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앞치마라는 이제 굿즈를 판매를 하려고 했고, 뭐 이어서 다이어리라든지 어떤 오브제 같은 성격을 띠는 무언가 메시지를 담은 뭐가 됐든 뭘 다 판매를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자꾸 이게 뭐가 시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 내가 너무 완벽주의가 있어서 물건이 아직 마음에 안 들어서 못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약간 이게 모르겠어요. 이유도 모르게 자꾸 지치고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단 내 마음이 회복될 때까지 이걸 그냥 내려놔 보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정말 냅두고 아예 신경도 안 쓰고 한 2월 정도까지만 카운셀링 예약 들어온 거 다 하고 3월부터는 아예 예약도 안 받고 그냥 그렇게 그냥 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란 책도 접하고 요새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든 생각이 아, 내가 왜 내 어떤 그 딜레마에 빠졌는지 알겠다. 어떻게 해야지 다시 빠져나올 수 있는지도 이제 좀 알겠다 싶었던 부분이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브랜딩 방식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저라는 사람한테 있어서는 이 브랜딩 방식을 경험하고 설계하면서 어떤 지점을 깨닫게 됐냐면 아, 나는 나의 이상점을 세우고 그걸 쫓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별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좀 깨달았어요. 누군가에겐 그게 굉장히 가슴 설레고 신나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 있어서만큼은 그래서 뭐 할 건데? 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더라고요. 만약에 정말 감히 자기 자신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다니고 컨텐츠가 많아지고 제품이 잘 팔리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다음엔 뭐? 그게 뭐? 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뭔가 의미 없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를 오랫동안 깨닫지 못했는데 요새 제가 확신하는 건 제 개인적인 지금 경험을 나누는 겁니다. 뭘 하든 저는 하나님이 빠지면 의미 없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자꾸 결국, 결말, 결론을 생각하는 성향이 좀 강한데 내가 무엇을 하든 그 맨 마지막에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좀 이름이 이렇게 불려지고 이다영 대단하다가 아니라 어떻게 저 사람은 어디서 저런 원동력이 나와서 저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면서 결국 제 뒤에 있는 제 모든 부분에 있는 그 하나님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정말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의미인데 방금 앞에서 기획한 그 기획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왜 테레즈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크리스천으로서 의미 있게 살 수 있지라고 할 수 있지만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이게 너무 좀 세속적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좀 그게 그냥 솔직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제가 마케팅 공부를 시작하면서 더 큰 딜레마에 빠졌는데요. 마케팅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요. 소비자 심리, 이런 심리를 공부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마케팅 책을 보면 거의 심리랑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이런 성향이 있고 이런 습성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팔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어서 정말 진정한 의미 있는 소비는 뭘까를 고민을 하게 됐고 소비 자체가 정말 선한가? 라는 생각까지 하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즈니스인가요? 그 책을 통해서 좀 답을 얻은 듯 했다가 방황했다가 뭐 그런 시간을 꽤 오래 보냈어요. 그 테레즈가 말하는 다 자기 자신이 되어라 라는 이야기가 좀 분명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지금도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그 말만으로 뭔가 내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 안 담기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은 좀 더 어떤 마음이냐면 어쩌면은 이런 슬로건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자신을 의심하세요. 뭔가 지금 깔끔한 어떤 좋은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은데 나는 믿을 것이 못 된다. 그게 더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진짜 이거는 간증할 수 있는데 이번 주에 정말로 제 마음을 따르지 않는 한 주를 보내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어떤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주로는 뭔가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게 들었는데 뭔가를 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 귀찮아 안 하고 싶어라는 마음이 든 때가 지난주에 꽤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예전 같았으면 그래 네 마음이 지금 하기 싫구나 그럼 좀만 쉬었다 해 라면서 저를 되게 아이 다루듯이 다독다독 하면서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번 주는 어떻게 했냐면 너무 하기 싫다 귀찮다 귀찮네.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일을 안 했을 때 결과가 됐을 때 그 결론이 왔을 때 내 감정, 내 느낌은 어떨까? 그러니까 지금의 감정이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안 했을 때의 감정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본 거예요. 미래의 감정이죠. 그랬더니 했을 때는 좀 마음이 편안할 것 같고 안 하면은 그때도 찝찝하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몸을 일으켜서 뜨개질 하던 거 내려놓고 그 해야 되는 일 얼른 하고 다시 와서 뜨개질을 했더니 너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내 마음을 따르지 않는 훈련을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되겠구나. 별로 어렵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제가 요새 경험하고 느끼는 것들은 이런 것들인데 지금 채널명도 자기 자신이 되세요. 마치 욜로 같고 인생 한 번뿐이다.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런 의미인 것 같아서 이거를 막 제가 풀어낼 능력 부족이죠. 이 메시지를 가지고 뭔가 더 좋은 브랜드를 전개할 자신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요새 고민입니다. 이 테레즈를 어떻게 해야 될지 솔직히 못 놓는 이유? 새로운 브랜드를 그럼 만들면 되지 않냐라고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놓는 이유는 어이없게도 제가 한 80만 원 정도 들여서 만들어 놓은 4,000장의 라벨 때문이에요. 뭐 얼마 안 들었네 하실 수도 있겠지만 라벨이 지금 작업실에 4,000장 정도가 그냥 거의 새 건데 그냥 이렇게 쌓여 있는데 뭐 그런 건 팔 수도 없잖아요. 제가 디자인해가지고 만든 건데. 그래서 그게 아까워가지고 뭐라도 만들어서 팔아봐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이런 마음이면 더더욱 안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혼자서 오늘 교회 가면서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떤 브랜드를 하고 싶은 걸까 생각을 했죠. 근데 되게 웃긴 거는 그러면 내가 뭔가 이런 말씀을 전하고 메시지를 담을 때 의미를 느끼니까 한번 크리스천 브랜드들을 벤치마킹을 해보자. 한번 조사를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그냥 네이버에다가 크리스천 브랜드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되게 엄청 유익한 콘텐츠들을 나누는 계정들도 몇 개 발견을 했고 유튜브도 막 구독을 했고 판매하시는 물건들도 보면서 되게 예전보다 확실히 퀄리티가 생겼다. 많이 발전했네. 내가 옛날에 봤을 때는 그 귀여운 그레이스벨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요새는 되게 시크하고 막 힙한 이런 디자인의 폰 케이스라든지 막 이런 굿즈들을 파시는 크리스천 브랜드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유치하지 않고. 그래서 보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 이거 사면 되겠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있네? 이거 사면 되겠다. 이미 있는데 뭐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 사업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미 있어도 해도 됩니다. 해도 돼요. 뭐 누구는 A 브랜드 똑같은 거 한다고 해서 A만 가는 거 아니고 B도 가보고 싶은 사람 있을 수 있고 취향 따라서 뭐 더 비싸도 B가 좋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이게 워낙 소비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니즈를 맞추려면은 브랜드는 다양할수록 좋은 건데 일단 제가 그냥 그걸 보는데 이미 있네 하면서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막 브랜드들을 다 보는데 이만큼 할 자신이 없는데 난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순간 또 그냥 이게 나의 게으름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민을 천천히 해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고민을 해보니까 되게 웃긴 게요.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브랜드를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거 제 지금의 마음일 수 있고 믿지 못하죠. 언젠가 또 이제 브랜드 하고 싶다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의 마음은 제가 브랜드를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뭔가를 이렇게 사부작거리면서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떠올려 봤거든요. 근데 두 개더라고요. 뭐 더 여러 개 있겠지만 하나가 이 뜨개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뭐가 있냐 했을 때 뜨개질. 뜨개질이 이게 생각보다 먼지가 많이 날려요. 막 여기 꼭 항상 하고 나면은 이렇게 물티슈로 닦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제가 분명히 세수를 잘 했는데 모공이 커지고 얼굴이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봄이 돼서 이 꽃가루 때문에 그런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실을 사려고 이렇게 후기들을 찾아보다가 어떤 분이 이 실 너무 먼지가 많아요. 뭐 이 실로 뜨개질 하려면 알러지 약 하나 먹고 해야 돼요. 뭐 이런 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충격을 받고 어떤 분들은 뜨개질을 하기 위해서 알러지 약을 드시는구나. 충격을 받고 생각해보니 제가 얼굴이 간지러운 이유가 이 실먼지 때문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뜨개질 너무 재밌고 그러면 뜨개질을 하고 세수를 더 꼼꼼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요새 뜨개질이 참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죠. 뭔가 계속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고 의욕도 없었는데 좀 이렇게 의욕이 있는 그런 일이 생겨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은 바로 그 유튜브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부작 팟캐스트였는데요. 솔직히 이거 누가 하라고 한 거 아니고 주말 같은 때는 특히나 쉬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그냥 뜨개질만 하루 종일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 사부작 팟캐스트는 이 쉬는 날에 이 귀한 날에 하고 싶은 거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당장에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은 영영 안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이걸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니 재밌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일단 뭐 모르겠지만 뜨개질과 이 팟캐스트를 내 마음이 닿는 그때까지 한번 해보자. 근데 그냥 내 마음만 따르면 그냥 재밌게 그냥 진짜 그 재미만 즐기고 끝이지만 여기에 하는 이야기들이 좀 더 진지하고 좀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면 이걸 듣는 분들께 또 의미가 있을 거고 나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생각이 정리되니까 좋고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이렇게 이 두 가지 엄청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브랜드라는 걸 시작해서 뭔가를 판매를 해야 된다라는 걸 좀 내려놓고 일단은 이렇게 그냥 이 팟캐스트나 좀 재밌게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뭔가 모르겠어요. 계속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는 강박이 좀 있었는데 거기서 좀 놓이니까 되게 마음이 편하고 자유로워졌습니다. 아마 제 채널을 이렇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내 브랜드 하나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뭔가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잘 뭔가 이렇게 시도가 안 되고 다른 사람들 걸 보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뭔가 그 막연함이나 답답함이 든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꿈이 진짜 내 꿈인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해서 멋있어 보여가지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건지. 근데 이게 후자인 경우에는 이 원동력이 이렇게 좀 오래 가질 못하는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그랬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되게 진짜 잘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고민해봐도 진짜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진짜 이 내 마음이 이게 맞나 브랜드를 하는 게 맞나 안 하는 게 맞나 잘 모르겠다. 솔직히 그런 거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누가
해라 마라 이렇게 답을 내려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찜찜해서 해야 돼 말아야 돼 할 때는 일단 해봐요. 해봤는데 뭐가 그냥 다 막혀. 뭘 해도 다 장애물이고 막 잘 안 돼. 이러면 그냥 깔끔하게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러고 그만둘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고민 이제 더 안 해도 되는 거고 에너지 낭비 안 해도 되고. 근데 만약에 할까 말까 했는데 너무 재밌고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할 게 너무 많은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해야 돼.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막 적어야 되고 막 기억을 다 못해가지고 까먹고 이 정도 되면은 저는 그 일이랑 진짜 잘 맞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새 그래요. 뜨개질 하면서 이렇게 빈 메모지를 자꾸 찾아요. 이렇게 계산도 해야 되고 실을 새로 사려면은 바늘하고 지금 이 도안하고 이게 맞추는 과정이 필요해서 이게 머리로 잘 안 돼요. 그럼 이제 적어가지고 내 바늘은 몇 밀이고 여기 도안에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뭐 게이지가 이렇고 막 계산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 계산하는 거 관심 없으면은 하겠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되 그 안에 좀 의미를 좀 담는, 의미라고 하면은 뭐 브랜딩적으로 말하면 메시지, 슬로건, 미션일 거고, 쉽게 말하면은 내가 인생 살면서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일 것 같아요. 그 가치관이 지금은 저한테는 마음을 따르지 않는 거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팟캐스트 해보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어쩌면 그냥 지금 이 팟캐스트 자체도 하나의 브랜드겠다. 메시지를 전하고 어떤 공통된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그게 브랜드 아닌가라는 생각도 지금 드네요. 그러니까 브랜드라는 게 결국 상표고 어떤 A라는 곳과 B가 둘이 구분되게 하는 무언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제 얘기를 듣고 그분 또 영상 안 올리시나? 라고 생각이 된다면 저는 또 하나의 브랜드가 된 거겠죠. 갑자기 브랜딩 하니까 그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하나만 하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채널 볼륨을 하나만 높여라. 나머지는 다 내려라.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도자기도 좋아하고 뜨개질도 좋아하고 뭐가 있을까요? 뭐 가죽공예도 좋아한다. 다 잘할 수 있다. 그래도 도자기만 해라. 그래야 사람들이 기억하고 뭐 빨리 유명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너무 예를 들면은 뜨개질도 잘하고 뭐 요리도 잘하고 뭐 컴퓨터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한 컨텐츠에 담고 싶은데 뭐 이게 어려운 거죠.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정말 볼륨을 하나만 높여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은 근데 정말 내가 그 볼륨을 하나만 높이려는 이유가 진짜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이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마케팅을 하려는 나의 의도는 빨리 구독자가 많아지고 빨리 많은 돈을 벌기 위함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정말 그걸 달성하면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될까 싶은데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브랜드를 할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이제 좀 내려놓았던 시간들이 꽤 있었죠, 최근에. 근데 그냥 지금 이 팟캐스트를 녹음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건 그냥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는 사람이 그냥 난데 그냥 다 보여주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다 보면 정체성을 내가 정해서 뭔가 그 모습만 포장해서 짠 하고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그냥 나인 채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몰랐던 내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이다영이란 사람은 이런 사람이더라 라고 정의해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정의가 여러 개겠죠. 보는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거니까. 물론 공통된 것도 있을 거고. 그러면은 그걸 보면서 '아 나한테는 이런 퍼즐 조각도 있고 저런 퍼즐 조각도 있구나. 그리고 이 조각이 좋아서 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있고 저 조각이 좋아서 듣는 사람도 있겠구나.'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되게 성경적인 이야기도 하고 브랜딩 이야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제가 하는 브랜딩 이야기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독교는 그냥 '저 사람이 교회 다니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브랜딩 얘기 들으려고 이 팟캐스트를 켤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아 나는 기독교인인데 크리스천인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이 신앙과 사업이 자꾸 이 분리되는 느낌인데 어떻게 이걸 하나로 가져가면서 내가 좀 이렇게 열정 있게 힘차게 갈 수 있을까? 의미를 가지고 이런 고민을 하는데 나랑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네 하면서 또 들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뭔가를 시작할 때 '아 난 이 퍼즐 조각만 딱 보여줄 거야.' 이렇게 하는 건 진짜 고수들이나 할 수 있는 거지, 진짜 어쩌면 꾼들이나 할 수 있는 거지 저처럼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걸 되게 강의 같은 거 들으면 쉽지 않나요? 이것 중에 이것만 하세요."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러고 이걸 이제 다 내려놓고 '에이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나의 모습들은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다 보여주되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나의 삶의 방향, 그리고 이번 주에 나의 정말 좋았던 경험들, 내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니까 나머지 부분에서 좀 자유해지는 것 같아요. 이것도 브랜딩인가 싶긴 하지만 제가 이전까지 올렸던 영상들의 그 색깔, 톤을 보시면은 느끼셨을 텐데 되게 다 브라운하게 일부러 다 맞췄거든요. 근데 어 이 사부작 팟캐스트부터는 일부러 그냥 되게 그 실제 색상에 가깝게 해서 올렸어요. 일부러 그 웜한 느낌을 주기는 줬는데 그 이전만큼 막 주진 않았고 그냥 진짜 눈에 보이는 이 회색, 뭐 화이트 이렇게 느껴지도록 그냥 이 현실 세계와 똑같이 해서 영상을 찍는데 그냥 '이게 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것도 꾸미지 않은 내 모습. 누군가는 브랜딩을 "꾸미는 거다. 이건 퍼포먼스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방식의 브랜딩 전개도 너무 멋있어요. 프로페셔널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 내가 그 정도의 역량이 어쩌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구나.'라는 걸 해 보면서 브랜드를 정말 만들어 가 보면서 조금 확실하게 깨닫게 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아 제 채널에 그런 류의 댓글들이 종종 달리거든요. "저도 뭐 몇 살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 누군데 다영님처럼 사업을 해 보고 싶어요. 제 경우에 브랜드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뭐 다른 걸 하는 게 좋을까요?" 막 이렇게 댓글을 남겨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그 본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도 제가 거기다 대고 "아 누구님은 브랜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라고 절대 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 일이 하루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저는 진짜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마음이 있으면 해 보고 아니면은 그냥 마는 거고, 잃어도 보고 실패도 해 보고 해야 이게 진짜 내 경험이 되는 거지. 그렇다고 막 예를 들어서 제가 "아 누구님은 브랜드는 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냥 다니던 직장 계속 잘 다니세요." 이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역시 나 직장 다녀야겠어.' 이 사람은 그냥 애초에 직장을 그냥 다니는 사람이었던 거고, 제가 "아 브랜드 하세요. 너무 좋아요." 이랬을 때 '아 그럼 브랜드를 해야지.' 했던 사람은 그냥 원래 제가 말하기 전부터 브랜드를 하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냥 누군가도 아니죠. 이 댓글을 제 채널에 남겼다는 자체가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어떤 대답을 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댓글을 남겼고, 거기에 제가 원하는 댓글을 남겨 주면 좋은 거고 아니면 저는 '아이 뭐야 잘 모르네. 아 이 사람 아닌가? 딴 사람한테 한 번 더 물어보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누군가를 찾아다니면서
원하는 답변을 속 시원하게 해준 사람의 말을 듣고 뭔가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냥 마음이 들면 해보는 게 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예전에 제가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뭔가 이 사람 답변 약간 시원치가 않은데? 아, 저 사람한테 물어볼까? 이러다가 어떤 친구가 아, 다영아 해봐. 넌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 아, 나 이거 잘하지? 그럼 한번 해봐야겠다. 이미 답은 내 안에 정해져 있었고요. 그래요, 여러분. 참 브랜드 참 멋있어 보이잖아요. 브랜드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 그리고 막 내 브랜드가 유명해져가지고 백화점 같은 데도 들어가고 막 성수동이나 망원 뭐 합정 뭐 이런 힙하고 막 핫한 데서 막 팝업이나 뭔가 이런 전시나 이런 것도 하고 그러면 막 너무 멋있겠다라는 상상을 하는 저는 좀 그랬긴 했는데 근데 그게 정말 해보고 싶고 좋으면은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냥 그런 거를 약간 업적처럼 해보고 싶은 분들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내가 살면서 20대, 30대 이건 한번 해보고 싶었어. 약간 버킷리스트처럼. 아, 그럼 한번 해보면 되죠.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 뭐 진짜 죄 짓는 일도 아니고 그냥 해보면 되죠. 근데 저처럼 고민하는 분들은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지만 대부분 크리스천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교회 다니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본 하나님이 내게 어떤 걸 원하시는지 확실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알겠는 그런 크리스천 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믿음 좋으신 그리스도인 분들이 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세상과 구별되게 일반적인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브랜드를 운영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정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믿음의 선배가 있다면 좀 만나서 진짜 이야기라도 나눠보고 싶다. 뭐 그런 생각들 해보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 주에 책을 읽으면서 좀 나름의 답을 내렸던 부분은 저는 계속 그런 뭐랄까요? 닮을 수 있는 크리에이터, 뭐 인플루언서, 이런 성공한 사업가 이런 분들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 어느 순간에는 그 사람이 내 어떤 세상을 보는 프레임이 되더라고요. 저는 좀 그랬어요. 이게 분별이 되시는 분들은 전혀 상관이 없을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게 막 내가 그 사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말을 해주지 않으면 앞 단계를 못 나아가겠고 약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거죠. 소세지를 막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그 편의점에서 파는 그 되게 그 의성 마늘 핫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맛있는 핫바를 계속 많이 먹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몸에 막 그런 방부제 같은 MSG 같은 게 막 몸에 많이 쌓이게 된 거예요. 약간 그런 것처럼 그냥 좋아서 보고 뿐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인플루언서가 그 저자의 이야기가 내 몸에 이렇게 하나둘 쌓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어느 순간 그 인플루언서나 저자가 이렇게 좀 갑자기 이렇게 잠적을 하거나 사라지거나 뭐 이렇게 좀 큰일이 나서 이렇게 좀 앞으로 활동을 못하게 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막막한 거예요. 아, 난 이제 그럼 어떡하지? 이 사람이 나의 어떤 좋은 믿음의 선배였는데 이 사람이 사라져서 나는 이제 뭘 믿고 따라가지? 이런 생각이 든 때가 꽤 있었거든요. 특히 사업을 하면서 보고 따라할 모델이 별로 없다 보니까 요새는 유튜브에 인플루언서 분들을 보면 보고 따라하기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그중에 신앙이 너무 깊어 보이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분 따라가면 되겠다. 너무 좋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어떤 일이 생겨서 갑자기 그 사업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나는 그럼 이제 뭘 기준점 삼아서 가야 될까? 너무 막막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다들 그런
선배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일을 해보고 싶은데 나보다 좀 앞서서 이 일을 경험해 본 사람의 조언을 듣고 나는 좀 그 수고와 힘듦을 좀 줄여보고 싶고 이런 마음은 그냥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드는 그런 마음인 것 같은데 이 제가 읽은 책에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마음속에 다 의지할 대상의 그 자리가 있대요. 그 자리가 비어 있을 수는 없대요. 그래서 그걸 누군가는 하나님을 그 자리에 놓고 의지하는 거고 누군가는 돈을 의지할 수도 있고 명예를 의지할 수도 있고 사랑을 의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문화,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의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요새는 많은 게 나를 그 자리에 놓고 의지하고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쉽게 말하면은 그 의지해야 되는 그 자리에 인플루언서, 어떤 유튜버 이런 사람들을 갖다 놓고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떤 사람 일이 한치 앞도 몰라서 어떤 일이 생기면은 갑자기 의지할 대상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되게 당황을 하거든요. 그 다음은 누굴 믿어야 되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도대체 그럼 누굴 믿어야 내가 좀 덜 불안하고 흔들리지 않고 정말 현명하게 내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돌아봤을 때 내가 그 누구의 인생도 아닌 내 인생을 잘 살았다고 이야기하려면 나는 도대체 어떤 현명한 누구를 그 의지하는 그 자리에 갖다 둬야 될까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게 누군가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정말 지혜로우시고 현명하신 분들이셔서 전 저희 부모님처럼 살고 싶어서 그 자리에는 전 부모님을 둘래요. 좋죠. 근데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부분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부분은 안 그러려고 제가 노력할게요. 그러면 또다시 저는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두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되게 어렵고 막 설명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기는 한데요. 저는 그 자리에 그래도 좀 가장 변함없고 신실하고 그러니까 약속을 잘 지키고 신뢰가 있는 누군가를 두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 진짜 논리적으로도 그게 맞는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게 가능한 분은 진짜 신적인 존재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을 때보다 신적인 존재를 믿을 때 더 수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고 해요. 나를 믿으면, 사람을 믿으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장의 최고점이 내가 닮아갈 최고점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평적으로밖에 성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계속 그냥 거의 미미한 거죠. 근데 신적인 존재를 내가 의지하기 시작을 하면은 끝이 없는 거예요. 이상점이. 내가 신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그 신적인 완벽한 성품을 닮아가려고 매일매일 살다 보면은 내가 어느 날 신이 되어 있다가 아니라 내가 닮아가야 할 어떤 방향이 생겼다는 게 저는 진짜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1시간 넘게 떠드는 게 브랜딩 이야기였지만 결국 우리가 브랜딩 하고 싶은 진짜 이유는 뭘까? 저는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라고도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불안이 있잖아요. 내 미래가 불안하진 않을까? 돈을 못 벌진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한 번 사는 인생을 살다 가는데 이름 한 번 남기지 못하고 영향력 한 번 남기지 못하고 떠나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모든 게 다 두려움이고 불안함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래요. 근데 두려워한다는 말 자체가 미래를 불안해한다는 뜻도 들어가 있잖아요.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두렵고 염려가 되는 거야. 내일은 어떡하지? 내일은 잘 될까? 막 이런 걱정들.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를 하고 싶은 마음도 저는 일부 아니면 어쩌면 좀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선한 목적 하나만을 위해서 브랜드를 하고 싶은 사람은 저는 진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정도 나의 불안함을 내려놓기 위해서 하는 선택도 있는 거죠. 아니면 왜 이 지구상에 직업이 얼마나 많고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브랜드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나의 어떤 커리어를 보장해 줄 것 같고 좀 멋있어 보일 것 같고 이런 마음 솔직히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그렇거든요. 이 얘기를 뭐 하다 이렇게 넘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요새 이런 류의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뭐가 정말 마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선한 선택들일까, 방향일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얘기를 하다가 까먹었나 봐요. 그러니까 방향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이유는 내가 방향을 잃은 것 같다. 제가 실제로 카운셀링 할 때도 그런 이야기 진짜 많았거든요. 방향을 찾고 싶습니다. 방향. 왜 이렇게 사람들은 방향을 찾고 싶어 할까?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예요. 요즘 시대가 더더욱 그렇잖아요. 나를 강조하고 너도 맞고 쟤도 맞아. 그러니까 다 맞아. 그러니까 쟤한테 뭐 하라고 강요하지 말고 너도 쟤한테 강요하지 말고 서로 다 존중해줘.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 요새 꼰대라는 말도 등장했고 꼰대가 왜 꼰대냐면 우리는 다 서로 거 존중해 주기로 했는데 너는 왜 존중 안 하고 너만 맞다고 얘기해. 너는 꼰대구나. 이렇게 해서 요새 꼰대가 등장한 거고 뭐 진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단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특히나 그렇게 된 거죠. 너도 맞고 나도 맞아. 이걸 상대주의라고 부른대요. 근데 이 상대주의가 되게 논리적으로 틀린 게 뭐냐면 그런 논리라면은 꼰대도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쟤도 이해해주고 나도 이해해줘야지. 그럼 꼰대도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꼰대는 이해를 못 해주죠. 그리고 너의 진리도 맞고 너의 선택도 많고 사랑의 종류는 다양하니까 너의 사랑의 방식도 맞아. 이런 거. 요새 뭐 다 맞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것까지 맞다고 해줘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제가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누가 제 핸드폰이랑 지갑을 훔쳐간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 도둑질하는 삶이 인생의 진리고 한 번 사는 인생 도둑질하며 살자가 그 사람 모토면 저는 그냥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무질서하고 무분별해지는 그런 진짜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질서와 규범이라는 것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 시대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다 개인이 다 규범을 만들 수 있고 개인이 도덕이야. 개인이 법이야. 이렇게 된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언제 내가 피해를 당할지 모르고요. 또 내 진리, 오늘의 진리였던 것들이 내일 되면 바뀔지 모르고.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건 자꾸 바뀌니까요. 오늘은 내가 여기까지 성숙해서 이만큼 알았다가 내일 되면은 좀 더 알아서 어제는 틀렸고 오늘이 맞구나. 뭐 이렇게 자꾸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모든 사람의 진리와 그 기준, 선에 대한 기준들이 매일매일 즉각적으로 막 1분 단위로 바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구상의 모든 인구가. 너무 피곤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진짜 행복을 위해서 각자가 진리라고 다 이해해 주자고 했지만 결국 그게 불안과 더 큰 불행에 빠뜨리는 일이구나라는 게 이게 진짜 뭐 종교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로 상상을 해봐도 그냥 이게 이해가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누구를 기준점으로 삼을 거고 이상향으로 삼을 건지 정말 잘 선택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착한 사람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착한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을 또 기준으로 삼아서 되게 도덕적이어 보이는 삶을 살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착한 것의 한계. 그러니까 우리는 착한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따라가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요새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옳은 것은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 10계명에 나오는 부분들이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남편이 있는데 바람 피우지 말아야 하고 이게 사실 너무 당연한 건데 요즘 시대는
왜 바람 필 수도 있지. 제 선택이야. 제가 행복하다는데 그냥 냅둬. 네가 뭔데 간섭해. 라는 시대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결혼도 다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이유가 없죠. 언제 이 신뢰가 깨질지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신뢰, 믿음이라는 부분도 변하지 않아야 신뢰인 건데 각자의 기준들이 너무 매일 즉각적으로 변해버리니까 아무도 믿을 수가 없게 된 것 같아요. 오늘은 내 친구였는데 내일 되면 전 뭐 모르는데요 이러고 남이 될지도 모르는 거죠. 참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진짜 그냥 주절주절 떠든 것 같은데 이거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겁이 나네요. 그냥 대충 좀 이렇게 텀 부분만 줄여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하시면서 들으셔도 너무 좋고 이렇게 저처럼 뜨개질 하시거나 작업하시면서 들으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작가님께서는 일기를 쓰면서 들으셨다고 해주셨는데 그게 또 되게 일기 쓰면서도 이게 들을 수 있구나. 멀티가 잘 되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되게 오늘 컨디션 난조로 인하여 말도 별로 안 하고 남편이 왜 이렇게 오늘 기분이 안 좋냐고 다운돼 있냐고 그랬는데 되게 신나게 떠든 것 같아서 좀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저는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고 편집하고 내일 올려두기 위해 예약을 걸어놓고 이렇게 잠자리에 들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잘 보내시고요. 일부러 제가 월요일 저녁에 올리는 거거든요. 바쁜 정신없는 월요일 하루 보내고 저녁 시간에 좀 잔잔하게 마음도 정리하시면서 이 팟캐스트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서 월요일에 올리는 거고 또 한 주 동안 제가 나눴던 이런 고민들 함께 고민해 보시면서 또 이렇게 고민도 숙성시키면은 또 이게 약간 발효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던지는 이런 질문들을 또 한 주 동안 마음에 품고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어떤 또 좋은 깨달음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월요일에 올리기로 결정을 했으니 저의 어떤 계획에 맞아 들었다면 월요일날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든 저와 제가 이렇게 팟캐스트에 이런 주제로도 한번 떠들어 주세요 라는 게 있다면 너무너무 환영이고요. 그런 거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뭐 인스타 DM도 좋고 뭐든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평안한 밤 보내시고요. 또 떠들 것들이 있다면 떠들고 싶을 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굿나잇.